예, 이 음악 들으시면 다들 감이 오시죠? 이게 신해철 씨의 작곡인데 KBS 스포츠 오프닝 음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일주일 앞둔 도쿄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우리 선수단 숙소에 이렇게 응원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열립니다. 말도 많았고 달도 많았습니다. 예정보다 1년 지난 다음 주에 올림픽인데 무관중으로 개막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또 올림픽 보이콧 논란까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의 KBS 중계캐스터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이광용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남현정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사본부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언제 일본 가요? 저희 둘 다 월요일 오전 비행기로 네. 일본 갑니다. 가긴 가는군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이게 원래 작년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작년 7월 24일에 개막하는 거였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1년이 늦춰져서 네. 올해 7월 23일 다음 주 금요일에 개막하는 걸로. 네. 지금 선발대 인원들은 먼저 가 있죠, 도쿄에. 네, 그렇죠. 저희 스포츠 기자들도 가 있고 PD들도 가 있고 선발대가 좀 도쿄에서 지내면서 또 미리 좀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그 중계하러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 아나운서로서는 상당한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올림픽 현장에 가서 중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들 꼭 가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 KBS 입사해서 가장 많이 했던 방송 분야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현장에 간다는 건 스포츠 캐스터로서는 꿈의 무대에 가는 거라서 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설렜죠. 오랜만에 또 현장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캐스터로 가게 된다는 마음이 이제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네. 작년에 올림픽이 1년 연기되고 올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컸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올림픽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준비한 그 마음과 노력과 그 눈물이 있는데 네. 취소되면 그 군들은 어떡하나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마음 속에 이제 출국이 사흘 남았네요. 네. 남현정 아나운서는 이번에 첫 데뷔 무대인 거 아니에요? 중계로. 맞습니다. 그런데 도쿄로 데뷔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광용 아나운서처럼 사실 스포츠 캐스터를 늘 꿈꿔왔고 이게 꿈의 무대고 너무나도 설레는 무대인데 하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도쿄가 첫 무대가 또 됐으니까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4년이 아니라 5년을 준비해서 나서는 무대고 사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스포츠가 또 한 방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어려웠을 때 예전에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덕분에 또 가슴이 뻥 뚫렸듯이 이번 무대도 그런 무대가 될 거라 생각하고 네. 그 현장을 좀 제대로 중계해야겠다 이런 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남현정 아나운서가 90년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박찬호, 박세리 활약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10살 때 2002년 월드컵 때 감동이죠. 청취자 김정우님께서 두 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긴장하신 것 같죠? 오태훈 아나운서가 무서운 선배라서인가요? 라고 허허허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뭐 무섭겠습니까?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저희 팀장님이시고 부장님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전 걱정이 되는 게 잘 갔다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출국하는 것조차도 워낙에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내야 될 게 많아서 오늘 이 방송 끝내면 또 지금 PCR 검사 받으러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캐스터뿐만 아니라 도쿄로 향하는 모든 인력들이 일단 백신은 접종을 완료했고요. 2주 전까지. 예. 그리고 96시간 이내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고 72시간 이내로 한 번 또 받고 영문 증명 검사서도 이제 챙겨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또 받고 있고 코로나 검사 여러 번 받고요. 또 네. 가서도 이제 동선도 통제되고 좀 철저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광용 아나운서는 일본 코로나 상황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죠. 예, 일본이 계속해서 뭐 확진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도 긴급사태 선언돼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쿄도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 전역에도 지금 몇천 명씩 확진자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걱정이 되는데 떠나는 마음 한가운데 또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일주일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예. 가면서도 현지에서 상황도 걱정이 되지만 네. 또 떠나고 나서 국내 상황은 어떨지에 대한 그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고. 이광용 캐스터가 올림픽을 이번에 몇 번째예요? 제가 2003년 1월에 입사해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시작했으니까 올림픽은 5번째네요. 하계 올림픽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 올림픽 중계단 규모도 이번이 가장 적다고 들었어요. 그 전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런던 올림픽까지는 전체 방송단 규모가 100명이 넘었고요. 네. 리우 올림픽 때 100명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 도쿄 올림픽 준비하는 KBS 방송단 규모가 리우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정도.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일단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최소 인력에 네. 제작하는 인력 정말 그냥 최소 인원만 꾸려서 도쿄 현지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현정 아나운서 올림픽 현장 가면은 뭐 기대하는 거 좀 있어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동선도 제대로 지금 확실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언젠가 올림픽에 가게 된다면 국제 무대에 가게 된다면 그 이제 스포츠 정말 큰 행사가 열리는 도시니까 네. 그 도시에 있는 세계인들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애정, 열망 이런 걸 느껴보고 싶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그것도 안 되고 네. 또 경기장도 무관중 경기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렌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뭐 관중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관객들의 응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계진의 오디오만 들리잖아요. 선수들의 함성과. 그래서 더 속을 뻥뻥 뚫어주는 네. 그런 시원한 오디오 중계를 현장의 식사는 후쿠시마산 그거 먹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유치한 배경에 네. 동일본 대지진으로 뭔가 좀 침체돼 있는 일본의 일본을 부활 다시 뭐 이런 거. 부흥시키겠다는 그 아베 당시 총리의 계산이 깔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북지방, 도호쿠지방 쪽에 뭔가 경기장 시설 같은 것도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쪽에 그 농산물도 이번 대회에 재료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일단 현재 파견되는 국내 방송진 출장 인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과 접촉을 최대한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작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상황에 어떤 네. 얘기가 있었냐면 야구 경기를 개막전을 상징적으로 후쿠시마 야구장에서 그 얘기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A조 경기는 후쿠시마 경기장에서 치러져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 그 경기장을 배정받으면 대표팀도 그 경기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한다. 네. 중계진도 현장에서 중계하지 않고 그냥 국제방송센터에서 중계한다. 그런 정도의 대응 매뉴얼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네. 그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이제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방송단 차원에서 좀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명님 4222번 쓰시는 분 두 분 올림픽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힘드시겠지만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9074님 이광용 아나운서 목소리 진지하신 거 너무 어색합니다. 역사전을 그날 어떻게 되나요? 잘 갔다 오세요. 화이팅. 이런 문자들도 보내고 주고 계시는데 모두 바꾸나요? 네, 좀 가볍게 바꿀까요? 역사전을 그날 이미 다 방송 죽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편성이 삭제되는 것도 있는데 네.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는 편이 2편 정도 있습니다. 그 편은 제가 이미 녹화를 못 나가죠. 해놨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네. 2편 정도는 녹화라 참여를 못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상당히 편성량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1TV, 2TV 총 편성 시간이 둘 다 10,000시간 넘지 않아요? 네, 또 시차도 안 나오고 하니까요. 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부장님 편성표 보셨잖아요. 그 어떤 올림픽보다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거기서 이제 경기를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이제 안방에서 KBS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좀 노력하게 되는데 각자 담당하고 있는 종목 좀 저희가 좀 소개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남현종 아나운서는 축구 일진이 됐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슛돌이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또 예. 김학범 감독이 잘 이끌고 있는 축구 대표팀 런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동메달 땄었죠. 축구에서 예. 사상 첫 메달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번에 방송 3사 가운데 현장 축구 중계는 우리 KBS가 유일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이 축구 경기장의 현장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 다른 데 말고 당연히 KBS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물론 방송 화면, 국제 신호로 나가는 방송 화면은 비슷하겠지만 네. 현장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함성이랄까 아니면 벤치의 움직임이랄까 경기장의 관중은 없겠지만 분위기, 그 도시의 분위기 그런 점들까지 유일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KBS는 해설이 누가 같이 가요? 조원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렇군요. 이광용 아나운서는요? 저는 야구 담당하게 됐고요. 예. 이번 올림픽 야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9전 전승 금메달 신화 이후로 처음으로 런던과 리우에서는 야구가 올림픽에 없었잖아요. 올림픽 종목에서 빠졌다가 12년 그러니까 13년 만에 올림픽에 야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이 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서 또 한 번의 금메달에 도전하는데 저는 이번 야구 경기를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2008년도 그때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야구 금메달은 정말 유현진 선수가 던졌고 맨 마지막에 정대현 선수의 더블 플레이로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결승 쿠바전도 멋졌지만 사실 준결승 한일전 그 경기도 우리가 결승 진출 확정하는 그 경기도 아마 많은 분들 짜릿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면은 현장에 가는 중계진이 그렇게 많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많은 중계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는 몇몇 캐스터 중계진만 가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에 남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중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현장에 해설진이 파견되는 그런 종목들은 현장 중계를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 현지 송출 화면을 보면서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그러면 남현종, 이광용, 이재후, 김현태 캐스터 네 분이 이제 현장에 가게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2080님, 아나운서 세 분이 있는데 방송이 죽는다고 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진행자께서 죽는다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편성 삭제라고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문현정님, 컵라면 많이 가셔야 되겠네요. 라고 하고, 가윤한, 이정환님, 공영방송 직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과 목소리로서 가시는 것이니 또 한 명의 선수들이신 걸로 봅니다. 코로나, 방사능 문제도 있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중계방송 제작진분들 무사히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문자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많이 좀 불참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일단은 스포츠 역사 속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선수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함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있잖아요. 테니스는 이제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이 소위 3대장이라고 하는 이 세 선수의 라이벌전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페더러랑 나달이 출전을 안 해요. 그리고 여자 쪽에도 주요 선수들 출전을 안 하고. 근데 노박 조코비치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올림픽에 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테니스 팬들, 스포츠 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올해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그리고 프랑스 오픈, 윈블던까지 우승을 했어요. 남은 US 오픈만 하면 이제 한 해에 메이저 대회 4개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이루는데 거기에 올림픽 메달이 더해지면 골든 그랜드슬램이라고 1988년에 독일의 슈테피 그라프라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이룬 그 업적이거든요. 이 골든슬램은 유일한 거예요?
남자 선수로는 처음 도전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남자 선수는 처음 도전하는 거고 예. 아마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테니스 역사에 조코비치가 가장 위쪽에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테니스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가 세계 4등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올림픽 때 그러면은 우리가 몇 위를 할 것이냐, 금메달은 몇 개 딸 것이냐 이런 목표 같은 것들 많이 세우거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지금 결단식에서 뭐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게 네. 그 88년도 정서입니다. 네. 우리가 몇 개를 따고 몇 위를 한다. 지금은 88년 말씀을 하시는데 88년에 한창 이제 젊은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목표는 항상 대한민국 선수단 발대식 할 때 발대식을 우리 남현종 아나운서가 지난주에 진행했거든요. 남현종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선수단의 공식 목표 밝혀주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공식 목표 금메달 7개와 함께 종합 10위에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금메달 못 따면 막 울고 막 땄었어야 되는데 올드하니까 제가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참가하는데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급 정정하시는 느낌. 또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해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가운데 좀 기대가 되는 뭐 종목이라든가 선수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축구 이외에는 저는 수영의 황선우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남자 100m, 200m 자유형에 출전하게 되는데 박태환 선수가 가지고 있던 한국 당시 나이대 기록을 깬 선수가 이제 황선우 선수거든요.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박태환의 기록을 깼어요? 네. 지금 제2의 박태환을 넘어서 황선우라는 이름이 더 좀 스포츠 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 2008년 당시에도 박태환 선수를 이제 뭐 세계 다른 유명한 선수들이 주목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땄듯이 이번에도 황선우 선수가 좀 금빛 물살을 가르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야구 금메달 따야 되고요. 양궁은 항상 우리가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남자 단체 개인, 여자 단체 개인이 있는데 이번엔 혼성이 있어요. 양궁이요? 남녀 선수가 함께 짝을 이뤄서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겨루는데 그래서 양궁에 총 금메달이 5개가 걸려 있습니다. 양궁도 이번에 뭐 언제나 그랬지만 효자 종목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경희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좋네요. 남현정, 이광용 아나운서 라디오로 만나니까 목소리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두 분 시원시원 목소리의 중계 완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만 할 게 아닌 게 2583님께서 애거씨가 골든슬램 했습니다. 조코비치 카더라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라고 정정 문자 딱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안드레 애거씨는 골든 글랜드슬램은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88년에 슈테피그라프 선수만.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해 메이저 대회 4개를 모두 석권하고 올림픽까지 석권한 선수. 알았어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상식 풍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 풍경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메달을 따면은 당연히 이제 선수들은 단상 위에 서 있고 뭐 메달 걸어주고 꽃다발도 주고 상패도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선수들이 직접 쟁반에 있는 메달을 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누가 걸어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 시상식. 그리고 포옹도 그럼 제대로 못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악수를 하는 게 좀 힘들고 어색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 중계도 이게 방송 3사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같은 것도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항상 이제 저도 지난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우리가 그 경기를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려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지만 주요 종목 딱 중계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률 1등을 하면 방송단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시청률 정말 뭐 결과가 안 좋아서 꼴등을 하면 이제 방송단 분위기도 안 좋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송단 입장에서는. 남현정 아나운서 왜 축구를 중계하고 있다고요?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28살이거든요. 예, 예. 이런 사실 이 시기에 이런 중책이 찾아올지 몰랐고 좀 부담도 되는데 주변 이제 선배님들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갔다 와라 못해도 네. 3등 아니냐라고는 하시지만 이제 그 속뜻을 이제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네. 거는 기대가 있으니 1등 하고 조원희 와라. 해설위원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밥도 같이 먹고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잘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거의 지금 이제 처음 호흡을 맞추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부모님보다도 많이 뵙고 전화도 많이 하고 또 네. 미팅도 많이 하고 하면서 호흡을 많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캐스터하고 해설자하고? 사실 중계를 하는 사람들 이제 짝을 이뤄서 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종목을 사랑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있는데 네. 함께 중계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케미.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 그거는 좋은 중계가 나올 수 없죠. 예. 그래서 남현종 아나운서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저도 박찬호 해설위원과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내면서 지금 제 귀 약간 그 피자국 보이세요? 네. 0395님께서 이강용 아나운서 야구 중계하시면 박찬호 해설위원의 끝없이 이어지는 멘트를 막을 전략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끊고 들어가야죠. 근데 정말 말이 많으세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이게 예능을 통해서 뭔가 일종의 캐릭터가 그렇게 좀 극대화돼서 만들어진 거지. 네. 실제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까지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우려도 있고 또 참가하지 말자라고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개개인의 뭐 의견이고 견해입니다만 중요한 건 비인기 종목에서 활동하는 많은 우리 선수들 올림픽 하나만 보고 정말 5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거 가지 말자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게 그들의 땀과 이런 그 결실이 이번에 꼭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좀 꼭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 앞두고 청취자께 좀 어떤 캐스터로서의 뭐 입장 아니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정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늘 되는 올림픽이지만 이번 올림픽만큼은 우려도 크실 거라고 봅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중계를 하러 가는 저희도 그렇고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오히려 힘든 상황에 처할수록 감동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짧게. 선수들만 보낼 수 없습니다. 응원단도 못 가잖아요. 네. 저희 중계진이 응원단의 마음으로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현장에서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수미의 챔피언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KBS 도쿄올림픽 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용, 남현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또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밖에 엄청 폭염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하시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고 물, 이온 음료 자주 마시면서 통풍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본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